자, 15차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77에서 283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단원이 바뀌거든요. 예.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그 5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진 이 단원을 오늘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내용은 이제 발전입니다. 발전,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 제목이 전기에너지 생산이고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최종 단계에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다루는 소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3시간에 거쳐서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실험이 있을 거고요. 학습 목표를 보면 전자기 유도 실험 결과를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루게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험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불리고요,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도 불리고,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부분인데, 이걸 하기에 앞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분명 중학교 때 배웠지만 까먹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계속 까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몰랐죠? 왜 살이 찌는지. 그 나이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살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계속 까먹으니까 이제.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직선 도선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걸 이제 아까 영상에서 봤죠.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웨르스테드 이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패러데이가 이제 이걸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이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면 자기장도 전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그래서 그걸 하기에 앞서 그러니까 전류주의 자기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이 전류주의 자기장의 방향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좋아요. 좋아요를 잘 보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물리학에서는 오른손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의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손가락을 도선을 감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4손가락이 도선을 감는 방향이 이 전류주의 자기장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여기는 지면을 뚫고 나오고 여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요. 도선 앞쪽은 오른쪽을 향하고 저 건너편은 왼쪽을 향하고 이렇게 됩니다. 예? 뭐라고? 약을 안 먹었어요. 아, 그래? 지금 먹고 와도 되고. 자, 그 다음에요. 그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원형 도선 주변의 자기장. 여기 끊어지면 안 되는데. 좀 고칠게요. 끊어지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여기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칩시다. 맞으면 아프겠네. 그러면 원형 전류지만 방심했죠. 원형 전류지만 확대하면 직선 전류입니다. 이런 억지가 통하죠. 그래서 요 직선 전류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역시 감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면을 뚫고 나오고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결국에는 요 안쪽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 바깥쪽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요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싶으면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오른손의 4손가락이 원형이잖아요. 그걸 이제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요. 전류의 방향으로 감으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그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막 요래 이렇게 해도 되는데 팔이 꼬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편할 겁니다. 요거 시험 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다가 컨닝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오른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 주변의 자기장과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패러데이 법칙 설명을 할 건데요. 근데 패러데이 법칙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이 개념을 제가 좀 추가로 설명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요 기호로 쓰여지는 파이로 쓰여지는 요 물리량은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이게 좀 짜증나죠. 자기력 선속인데요. 요 속은 그 한자어인데요. 우리말로 치면 다발. 그래서 자기력선 다발이라는 뜻입니다. 꽃다발 할 때 그 다발 있죠. 요거를 조금 줄이면 자기 선속이 되고 이걸 더 줄이면 자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가 다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같은 걸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왜 자기력선 다발이냐? 이거는 이제 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기력 선속은요, 이제 물리학에서 나오는 세 개의 은행 중에 하나인데요. mg 새말근본 배웠죠? 무게 mg 배웠죠.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이제 부산은행 BS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는 이제 KB 국민은행인데 그게 궁금하면 물리학원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1차 선택자의 때는 1등급이 2명이었는데 2차 선택 결과로 1등급이 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아, 왜 꼭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1등급이 1명이라는 건 9등급도 1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그게 한 명이 나은가? 그렇지 뭐. 야야야 됐고. 자, 이 부산은행인데요. 이 녀석의 단위는 이제 요 자속의 단위는 웨버인데요. 몰라도 됩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자기장은 그냥 B가 아니고 B바큐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결과만 얘기를 하면 얘가 변화하면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근데 일단 유도전류가 생기고 유도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닫혀있는 형태의 고리가 있어야 돼요. 원형이든 직선이든 꾸불꾸불하든 쭉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닫힌 고리 내부에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S입니다. 어렵죠. 예. 어? 닫힌 고리? 닫혀 있는 고리. 그러니까 요게 닫힌 고리고요. 요게 닫혀 있지 않은 고리죠. 이게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닫힌 고리가 되겠습니다. 뭐가 여기까지야? 자, 그다음에 요 빗바퀴는 뭐냐 하면은 요 자기장이 이제 닫힌 고리를 통과하는데 그 고리가 이루는 면에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 성분이 이제 빗바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수직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얘가 변하면 결국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데 다행히도 통합과학에서는 얘가 변하는 경우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요게 궁금하면 물리학원을 선택하면 또 알려줄 거고요. 통합과학원에서는 이제 얘가 변하는 경우만 다루기 때문에 굳이 자속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유도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그 때문이고요. 근데 이게 왜 하필 기호가 이렇게 되냐면 자, 요거를 한번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원형도선 닫혀 있는 원형도선이 있고요. 여기 이제 자기장이 통과하는 모습을 자기력선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 자기력선은 패러데이가 고안한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요게 바로 자기력선 다발처럼 보이죠. 꽃다발처럼 보이고 요 그림하고 비슷한 문자를 찾아보면 이렇게 원형도선에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모습 요 기호를 이제 자속의 기호로 채택했다라는 것은 저희 추측입니다. 근데 왠지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요 기호를 보면 이게 원형도선이고 따라서 이 원형도선의 면적에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곱한 게 요 물리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그리고 그게 바로 부산은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아마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원형 도선이 있는데 여기 면적이 S고요. 여기 자기장이 수직으로 이렇게 전 영역을 거쳐서 통과하고 있으면 이때 자속은 BS입니다. 그럼 이때 전류가 어떤 때를 흐르냐? 얘가 증가하거나 얘가 감소하면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얘가 변화할 때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배우지 않는데 얘를 이제 자기장이 어느 영역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요. 그러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여기는 다 통과했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일부만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변하는 경우에도 이때도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궁금하면은 물리학원에서 때 가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PPL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편 유도 아니고 전자기 유도. 예. 예. 아직은 웃음이 자연스럽지 못하네. 비웃음 같이 보여요. 아직 그 졸업하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단련할 시간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미소를 완성해야지 사회에 진출할 수가 있다. 자, 전자기 유도가 우리가 정성적으로만 다루기 때문에 이제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이 아니고 코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코일은 닫혀 있는 고리를 뜻하면 되고요. 이게 고리가 한 개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개가 감겨 있는 경우도 있고 다 코일이라고 합니다. 코일의 내부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 요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아까 B바큐 요거였습니다. 얘가 변할 때 그 코일에 전원장치나 전지 이런 걸 연결하지 않아도 전류가 흘러요. 예, 전류가 유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전류를 바로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예, 이거에 대한 법칙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고요. 이걸 이제 패러데이가 발견해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인데, 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한다는 게 결국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 패러데이가 자기력선을 구한할 때 자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자기력선의 밀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의 밀도가 크면 자기장이 큰 거, 자기력선의 밀도가 작으면 자기장이 작은 거예요. 그럼 토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으면 밀도가 큰 거죠. 자기장이 큰 거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작으면 밀도가 작고 자기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변하는 거는 결국에 자기장이 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은 정확히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모든 전자기 유도 상황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전자기 유도 법칙은 자속이 변하면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는 것이 좀 더 이제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일반적인 전자기 유도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얘가 변하는 경우만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으면 되느냐?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구할 필요는 없고, 어떤 두 상황이 주어지면 어떤 상황이 더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르는지를 이제 판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근데 유도 전류가 언제 더 셀지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느낌적으로 셀 것 같으면 셀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별로 크게 이렇게 고민할 건 아닌데, 유도 전류 방향 구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조차도 사실 방향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찍어도 확률은 50%입니다. 자, 유도 전류의 방향 한번 구해 볼게요. 유도 전류 방향 구하는 방법은 원칙은 이겁니다.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요게 원칙입니다. 일단 써놓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 자기장 있죠, 자기장. 코일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는데요. 자, 잘 들으십시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에서는 자기장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유도 전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의 자기장이에요. 이거를 제가 주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원래 자기장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키는, 유도 전류를 일으키는 자기장. 그러니까 얘가 변해야지 일단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유도 전류가 일단 생기잖아요.
유도 전류도 말 그대로 전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두 개예요. 유도 전류를 일으키는 자기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자기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원래 자기장이 훨씬 큽니다. 무조건. 유도 전류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매우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면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연은 변화를 실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증가하는 걸 최소한 덜 증가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 자기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장이 증가하는 게 조금이라도 덜 증가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면 됩니다. 자속이 증가하면, 자기장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게끔. 그러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 자기장의 크기가 감소하면 감소하는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럼 자연은 변화를 실현하니까 최대한 감소하는 게 덜 감소하게끔 조금 줄어들게끔 하려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생기게 되면 좀 줄어드는 게 조금 보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통합과학에서는 전자기 유도 예로 얘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 상황은 이 상황이고요. 이건 모시카에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코일, 여기 코일이고요. 도선고리가 감겨 있는 거. 요게 검유계입니다. G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검유계인데 검유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검유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인데 좀 미세한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고요. 특징이 가운데 있으면 전류가 0이에요. 얘가 이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전류의 방향을 뜻하는 거고 이게 많이 움직이면 당연히 전류가 센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원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석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 전류가 측정돼요. 그게 이제 유도 전류인데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유계는 G라고 표기를 하는데 전류계는 A로 표기하거든요. 암페어미터의 첫 글자를 따서. 근데 검유계는 왜 G라고 표기하냐면 검류계의 첫 글자를 따서 G라고 표기를 농담이고요. 전류회를 영어로 갈바노미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갈바노가 어떤 사람 이름인데 뭘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이제 G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요 자석의 N극이 코일 쪽을 향하면서 자석이 가까워지는 경우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구해 볼 겁니다. 거기 앞서 여러분이 또 까먹은 게 있으니까 제가 또 한번 되짚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자석 주위에 자기력선 본 적 있죠? 중학교 때? 네. 그리고 자기력선의 특징 배웠는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자기력선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규칙은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갑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요. 자기력선의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까먹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자기력선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석 내부에도 있습니다. 쭉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석 내부에서는 거꾸로 해요. S극에서 N극을 향합니다. 바깥쪽에서는 N에서 S를 향하는데 내부에서는 S에서 N을 향합니다. 근데 사실 자석 내부는 우리 관심이 없고요. 자석 외부만 이제 여러분 알면 되는데 결국에 이쪽은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고 이쪽은 이제 요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은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이제 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N극이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자석이 가까워지면 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집니다.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죠.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좀 원래 자기장이 증가하는 걸 조금이나마 좀 작게 증가하게끔 이렇게 변화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요 방향 엄지를 자기장 방향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을 향한 다음에 내 손가락이 감는 방향을 찾아봐요. 요건 이제 도선이 감겨 있는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외우면 안 되고 그때 그 그림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면 뒤쪽으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유도 전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야매로 구하는 방법도 하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밀당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석과 코일이 서로 가까워지면 밀어내려고 하고 자석과 코일이 서로 멀어지면 당기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N극이 가까워지잖아요. N극이 가까워지면 결국 여기 유도 전류가 흐르면 일종의 전자석이 되는데요. 전자석이 어떻게 되느냐?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 되게끔 전자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도 전류의 방향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요 N극 쪽을 엄지를 향하면 됩니다. 넘버 원! 첫 글자를 따서 N이라고 표기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자석하고 똑같아요. 자기력선이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럼 요 중심축을 따라 자기장 방향은 전부 다 위쪽 방향이 돼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방금 화면을 이해했습니까? 위쪽이 N극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서 쭉 이어지니까 여기 바로 자기장 위쪽 방향, 이게 자기장 방향이잖아요. 이쪽 방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원형 전류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제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석 방법이 쉽습니까? 정석이 더 쉬워요? 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둘 다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N극이 가까이 있으면서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럼 자석이 만드는 요 지점의 자기장 방향은 일단 이 방향이에요. 근데 그 자기장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그럼 작아지는 경우는 자연은 그 작아지는 변화가 싫으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생기면서 좀 줄어드는 폭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으로 따져가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N극이 멀어지니까 위쪽이 S극이 되고 아래쪽이 N극이 된다. 이렇게 찾아도 돼요. 그럼 N극 쪽을 넘버 원 엄지를 향하게 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다음 시간에 실험은 뭐 해볼 거냐면 N극을 가까이 했을 때와 멀리 했을 때, S극을 가까이 했을 때와 멀리 했을 때 하고요. 4개를 더합니다. 뭐 하냐면은 지금 자석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석을 움직이고 있는데 자석은 가만히 놔두고 코일을 N극에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코일을 S극에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그럼 그 결과 자석이 움직이든 코일이 움직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가까워지면 똑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움직이는 게 맞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누가 움직인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면 물리학 1을 선택하면 좀 더 상세하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뭘 수고해 더 할 건데. 잠이 부족한 학생도 이제 물리학 1을 선택하면 이제 고퀄리티의 수면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렇죠. 제가 그 교사를 그만두면 하게 될 직업 중에 하나가 수면 치료사 이런 거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도 전류의 크기 한번 보기. 크기는 제가 느낌대로 가면 거의 맞다 그랬죠. 네. 예, 원래 정확하게는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하는데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선소이 빨리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도 전류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느낌대로 가면 되는 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센 자석, 약한 자석 어느 게 더 유도 전류 잘 흐를 것 같아요? 맞아. 센 아니고 강한. 왜냐하면은 강한 자석을 주변에 위치에 따른 자기장의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약한 자석 주변에 위치에 따른 자기장 그래프를 그려보면 강한 자석 주변이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더 심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빠르기로 움직이면 강한 자석 주변의 자기장이 더 많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자석이면은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움직이면 당연히 자석의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자, 코일의 가문수가 한 번일 때랑 두 번일 때 비교해 보면 하나일 때는 그냥 거기에만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두 개면은 각각의 유도 전류가 생겨서 합쳐집니다. 두 배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당연히 촘촘하게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딱히 안 외워도 되겠지? 느낌적으로 왠지 셀 것 같으면 셉니다. 이렇게.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1년 3월 고2 물리학원 4번 문제.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이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할 실험이고요. 이 실험은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 아무도 못 해낼 겁니다. 한번 실험 과정 볼까요? 그림과 같이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이까지는 다 쉽게 합니다.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한 채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거의. 거기에다가 나도 아무도 못할 거예요. 자석이 전피에 도달하는 순간 검유계의 눈금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돼요. 이건 철수밖에 할 수 없는 실험이에요. 실험은 그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다해서 기읍과 같이 조치한 후 실험을 반복했더니 요와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유도 전류의 방향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근데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됐어요?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작아졌습니다. 그럼 유도 전류의 세기만 감소하는 상황을 찾으면 됩니다. 기업 보면 자석의 속력만 감소시키면 유도 전류의 세기만 약해지겠죠. 근데 자석의 극만 반대로 바꾸고 똑같이 가까이 하면은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코일의 가문수를 두 배로 하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변하긴 하는데 오히려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똑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의 검유계를 연결하고요.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갑니다. 자석이 P점을 지나는 순간 검유계의 눈금을 확인합니다.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나에서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가까이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의 결과에 비해서 일단 극을 바꿨죠. 그리고 가까이 한 거는 똑같고요. 극만 바꾸게 되면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더 빨리 움직이면 세기는 커집니다. 그럼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답이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